연금술은 지금 시대에는 뭐 연금술사라는 책 때문에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굉장히 뭔가 마법을 부릴 것 같고 전혀 과학적인 것 같지 않은 학문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 연금술이 한참 연구될 때에는 연금술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과학 분야 중에 하나였습니다. 많은 과학자 그리고 철학자들이 연금술에 굉장히 몰두를 해서 연구를 많이 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연금술을 연구하면서 물질이 무엇인가, 이 물질을 어떻게 하면 변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러면서 다양한 뭐 원소설이라든지 뭐 물질은 어떤 뭐 3가지 또는 5가지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등의 이런 많은 가설, 이거를 증명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계속 되었었고요. 또 연금술이 계속 되다가 어느 순간에서는 그 납이 중성자 3개만 바꾸면 금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까지 발견하게 되어서 그 납을 금으로 바꾸고자 하는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중성자 3개 바꾸는 게 인간의 입장에서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연의 입장에서 보면 결코 인간이 쉽게 바꿀 수 있게 해주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원자 내에서 중성자와 양성자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지구에서도 그런 양성자, 중성자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연구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노력에 비해서 그 성과가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연구가 되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연금술은 인간의 욕망에서 시작된, 금을 만들고 싶다는 인간의 욕망에서 시작된 연구이기도 하고, 사실 대부분의 화학 연구들이 인간의 욕망을 대변하면서 시작된 연구들이 많거든요. 연금술처럼 플라스틱도 그렇게 돼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좀 나쁜 예로는 폭탄이라든지 이런 다이나마이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다 인간의 욕망으로 시작된 연구들이죠.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신약을 개발한다든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화학의 합성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연금술은 화학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기초과학 분야에서도 기본이 될 수 있었던 연구 분야였고요. 연금술이 아니었었다면 지금과 같은 근대 화학의 발전이라든지 다른 과학 분야의 발전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선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화학은 물질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 물질에 대한 이해가 가장 먼저 되어야 합니다.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원소지요. 그래서 원소에 대한 이해가 가장 먼저 되어야 되는데요. 이 원소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주기율표입니다. 주기율표를 저희 때는 수해리베라고 시작을 해서 주기율표 1번부터 그 다음 번호까지 계속 쭉 외우는 그렇게 재미없는 공부를 했었는데요. 사실 주기율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왜 1족 또는 2족, 3족 이런 족자가 붙고 왜 족마다 여러 가지 원소들이 위치를 해 있고 그 원소들은 어떠한 공통점 또는 차이점들이 있는지를 공부를 하게 되면 주기율표를 외우는 건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들여다보면 그 주기율표가 원소가 가지고 있는 전자를 중심으로 정리를 해 놓은 것인데요. 그 전자를 어떤 기준으로 정리를 해 놓은 건지, 전자가 원자 속에서 어떤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원소와 원소를 반응을 시킬 때 왜 특정 원소와 특정 원소는 특정한 비율로만 반응을 하는지, 아니면 왜 어떤 원소와 어떤 원소는 이온 결합이라는 걸 하게 되고 어떤 원소와 어떤 원소는 공유 결합이라는 걸 하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온 결합을 하는 물질은 어떤 성질을 가지게 되고 공유 결합을 하는 물질은 어떤 성질을 갖게 되는지 그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결국에는 전자의 반응들이고요. 전자가 어떻게 결합을 서로 하는지에 따라서 물질의 성질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아무래도 주기율표를 보고 그 주기율표를 이해를 하는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실제 화학을 공부할 때 좀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아무래도 계산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념을 이해했다고는 하지만
개념을 이해하고 나서 그거를 실제로 적용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계산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화학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원소와 원소가 반응을 할 때 특정 비율로 반응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 특정 비율을 계산을 해야 합니다. 사실 뭐 수학에 비하면 굉장히 간단한 계산이긴 한데 이게 화학의 접목이 되어서 어떤 개념과 함께 이해를 하게 되면 그 계산이 좀 어렵게 다가올 수가 있죠. 그리고 또한 화학 반응에 있어서 농도라든지 그 다음에 몰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들어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을 어떤 용매에 무슨 농도로 얼만큼 녹이세요 라든지 그럼 이 농도와 이 농도를 섞었을 때 농도는 어떻게 될까요? 라는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되는데요. 그럴 때는 계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미분이나 적분이 들어가는 거는 아니지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로 할 수 있는 계산들이긴 하지만 그 처음 기본이 되는 용어들의 의미를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용어의 의미에 맞게 정확하게 식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좀 가장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암기해야 하는 부분은 그냥 외우고 말면 될 수도 있지만 계산하는 부분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어렵게 다가올 수 있죠. 이럴 때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 다음에 수학은 정말 그 산수 수준의 수학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념 정리를 가장 먼저 하시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학이 어렵다고 일단 선입견을 갖기 시작하면 더 벽이 처지는 것 같아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화학은 우리 주변에 어디에나 있고 언제나 일어나고 있고 항상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 좀 더 화학이 가깝게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고 밥을 먹고 걷고 이야기하고 이 모든 과정이 우리 몸 안에서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지구에서 화학 반응이 단 1초라도 멈추게 된다면 아마 지구는 멸망할 거예요. 우리도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고요. 그렇게 화학은 모든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을 좀 어렵다라는 느낌보다는 우리 주변에서 항상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좀 더 가깝게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너무 어려운 개념부터 시작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에서 물에 설탕을 탈 수가 있잖아요. 그럼 설탕을 타면서 여기 설탕의 분자량은 얼마고 지금 물의 양은 얼마큼이 있고 그래서 설탕을 어느 농도로 녹였을 때 가장 단맛이 좋은가 이런 실험을 집에서 간단하게 해볼 수도 있고요. 사실 그런 것만으로도 이미 화학은 가까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실전에서 문제를 푼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엔 쉬운 문제를 먼저 풀어보라고 해보고 싶어요. 어려운 문제를 먼저 도전을 하게 되면 일단 너무 많은 겁을 먹게 되고 벽이 쳐지거든요. 뭐 화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공부를 할 때도 쉬운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쉬운 문제가 다 마스터가 되면 어려운 문제를 넘어가 보고 사실 이거는 공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데 다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저는 쉽게 다가가 보라고 조언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소개해드릴 책은 원소의 왕국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피터 애킨스라는 굉장히 영국에 계신 유명한 과학자분께서 써주신 내용입니다. 이 책은 거의 소설책과 같은 내용인데요. 주기율표라는 원소의 왕국에서 각 원소들이 어느 지역에 위치를 해 있고 그 각 지역의 특색이 어떤 것인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쉽고 이해하기 어렵지 않게 적어 놓은 책이고요. 또 원소의 왕국을 만약에 재밌게 읽으셨다면 그 다음에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 주기율표를 읽는 시간이라는 책입니다. 우주를 읽는 지도 주기율표에서 주기율표에 어떤 의미들이 있고 각 원소들이 각 주기율표에서 어떤 의미들을 갖는지 그래서 이 원소가 어떤 특성들을 갖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적어 놓으신 책입니다. 약간 원소의 왕국보다는 조금 더 학습적인 내용이긴 한데요. 원소의 왕국을 재밌게 읽으셨다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시고 읽으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학습적인 면에서 추천을 드린다면 불량 엄마의 삐딱한 화학 세상이라는 책을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책은 불량 엄마 시리즈에서 그 전에
생물학이랑 지구과학 책 먼저 나왔었고요. 이 이후에 화학 시리즈가 이제 세 번째 책으로 나온 건데요. 여기서 이제 글을 쓰신 엄마가 자녀들과 과학의 과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 형식으로 적어 놓은 책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읽어봤었을 때에는 중학교 수준의 과학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수준의 과학 교과서에 나오는 대부분의 과학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커버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런 과학의 개념들에 대해서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자녀분이 직접 그림을 그리시고 하시면서 이제 일러스트레이트를 넣어서 이제 적어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학의 기본 개념이라든지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면 저는 이 책을 읽어보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화학이 그렇게 어렵게만은 다가오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